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안도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20일 통화정책회의와 함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기간 대응책과 함께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를 돌파하더니 오늘까지도 꾸준하게 좀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8월 달은 참 힘든 한 달이었죠. 네. 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랄지 미중의 무역 분쟁 또 홍콩 사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주면서 상당히 시장이 침체를 보였던 반면에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9월 지난주에 이제 이런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돼서 네. 첫 번째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도 장세라는 어떤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은 이 중앙은행의 달입니다. 중앙은행의 달, 중앙은행들이 이제 보통 분기 말에 이제 ECB 패드 이런 쪽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 완화 정책,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불을 지폈던 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중국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했던 게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이 세계 경제 침체를 좀 막아낼 것이다. 특히 제조업 쪽이 지금 세계 경제 쪽에서 침체가 심한데 네. 제조업의 경기가 이제 저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만들어내서 결국 지난주에 큰 흐름은 그 8월을 수놓았던 안전자산 선호는 퇴조가 됐고 위험자산이 이제 선호가 나타나면서 S&P, 뉴욕 S&P 500 지수는 2,900선에 근접하는 강세장, 네. 또 우리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2,000선을 넘어서는 반등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던 악재들을 조금씩 완화 조짐을 보이고 특히나 중앙은행들이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시장에 조금씩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석 연휴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휴를 앞두고 기대감도 있지만 많이 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예, 우선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네. 지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반등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아주 낙관론 쪽에서는 다시 한번 뉴욕 S&P 500이 전고점인 3,200선을 넘어서는 그런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또 우리 시장도 상당 부분 반등을 했지만은 2,000선에서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2,100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9월의 분위기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9월 후반 가면은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이 9월의 분위기를 바꾼 가장 큰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그 9월 초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10월 달부터 제13차 미국 그 고위급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합의를 했고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차관급의 실무진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미중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에 깔려져 있는 네.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가 9월 후반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0월 1일에 이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렇게 예고를 했던 10월 1일에 이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10월 달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전개가 되는데 이게 먼저 인상이 단행된 상태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이게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좀 주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정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지연이 된다면은 연기가 되거나 하는 트럼프의 트윗이 다시 나온다면은 네. 10월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요. 네. 또 막상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 그렇죠. 지난 5월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개월째 회담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서로가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중국 쪽에서는 관세 인상을 철폐하라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약속을 지키라는 이런 둘이 물러서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조금 있고요. 홍콩 시위도 홍콩 정부에서 이제 송환법을 철폐함에 따라서 고비를 이제 진정 고비로 이렇게 좀 넘어간 상황인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홍콩 시위가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양상을 계속 만일에 보인다면은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제는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불안도 조금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9월의 분위기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 완화를 기대로 해서 강세장 상승장이 이어지겠지만은 9월 중후반 가서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9월 들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홍콩 시위도 조금씩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본다면 10월 달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사님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올까요? 어렵겠지만. 네. 예, 지금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양쪽에 이제 두 가지 압력이 다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지준율 인하와 같이 내부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네. 미국에 대해서 큰 양보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이제 동시 시사를 하고요. 그렇군요. 중국이 네. 지킬 것은 지키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걸 이제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대선까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트럼프의 재선 전략에서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악화하는 데 대해서는 양쪽이 다 부담이 있어서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은 고위급 회담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를 이번 4분기 10월 회담에서 어떤 타협의 계기가 형성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 여전히 그쪽에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추석 전 그리고 추석 후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저는 이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네. 22회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회의에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 0.4%의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5%로 인하하고 네. 새로운 22회 보유자산 확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정책이 들어온다. 이런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추석 전에 시장이 어떤 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적고 네. 여전히 상승의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9월 추석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도 최소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네. 50bp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주말에 나오는 일부 미국 경제 지표에서 제조업이 조금 이미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비제조업까지 나머지 부분까지 이 침체가 전염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조짐이 나타났다면은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8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56까지 3개월 내 최고치로 반등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 제조업은 좀 둔화가 됐지만은 비제조업은 탄탄하고 그거에 기반인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50bp는 아니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네. 상황이라면은 50bp 인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부 조금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7월에 이어서 9월에도 단행이 된다면은 이런 맥락 하에서 시장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강세 기조는 9월 중후반까지는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추석 전에 이렇게 현금화할 비중은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9월 중후반까지는 지금의 반등 장세 크게 보면은 안도와 기대 랠리를 같이 이렇게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네. 10월의 불확실성을 보면서
9월 중후반에는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투자자분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 때까지는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9월 후반쯤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도 미국 제조업 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경기를 두고 참 왈가왈부 논란이 많습니다. 제조업은 좀 안 좋은데 다른 측면이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이사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불안하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위스 추리히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그쵸. 미국 경제가 아직은 문제가 없고 전망도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에서 보면은 그 진단이 맞습니다. 제조업은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네. 비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또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도 취업자는 부진했지만은 임금이 올라가고 또 경제 활동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분 조사에서 나온 이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행보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용이 여전히 아직은 탄탄한 상황 하에서 고용이 탄탄하다면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바로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불안한 것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8월 달에 좋았지만은 네. 같이 또 미국의 비제조업 경기, 서비스 경기를 나타내는 마켓에서 발표하는 8월 미국 서비스업 PMI는 계속해서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엇갈려 있는 그렇군요. 미국 비제조업 경기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좋다라는 신호만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것은 이번 8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가 전월비 14만 명 증가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필요한 18만 명에 비해서 조금 낮기 때문에 우려감을 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13만 명이라면은 큰 우려를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13만 명 내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번 2020년 미국이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분에서 인구 조사 요원 임시직을 한 2만 5천 명을 그 숫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만 5천 명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취업자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 조짐이 좀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고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기업이 이익이 탄탄해야 되는데 지난 미국 그 GDP 기업 GDP 데이터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기업 이익이 지난 그 당초에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 3, 4년치가 크게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 기업 이익에 선행하는 재고와 신규 주문 간의 비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 기업 이익이 조금 악화될 여지가 보인다면은 네.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은 네. 2020년 중반 정도 가면은 지금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고용과 소비의 탄탄함이 조금 훼손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서 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이런 미국 경제 쪽에서도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는 없어지는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불안 요인이고요. 네.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제조업은 미국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겠죠.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바로 중국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의 비제조업 경기는 아직은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네. 경기를 이렇게 침체를 막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 네.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런 관세 인상과 같은 이런 타협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이런 경기 부양 정책만 가지고 중국의 비제조업 경기를 계속 떠받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게 네. 사실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는 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들이 사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GDP 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가는 경착륙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일관성을 올해 조금 보이지 못했거든요. 네. 연초와 4월까지는 돈을 풀어서 SOC 투자를 늘려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이다가 네. 6월, 7월 달에는
또 이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부채가 많다라는 소위 말해서 부채를 줄여야 하는 딜레버리징의 필요성이 네.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딜레마에 빠졌군요. 예, 그래서 네. 이 양쪽의 상황을 놓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과연 중국 정부의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일부 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난 게 일단 8월 달에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라는 기존의 정책금리를 네. 우대 대출금리라는 LPR 제도로 바꾸면서 예. 이걸 0.1%포인트를 8월 달에 인하를 했고 앞으로도 인하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지준율 인하까지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중국 정부가 갈팡질팡하던 상황에서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난 주말에 들고 그게 지금 최근 이번 주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인 거죠.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불안한 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일부 막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중국도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계 경제, 특히 G2 경제라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침체로 갈 여지는 좀 적겠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역시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미중의 어떤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악화가 된다라면은 네. 이런 노력들도 약화가 되면서 2020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네. 조금 해소되는 조짐이 나온다면은 이런 노력에다가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까지 가세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2020년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런 두 가지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데 역시 결론은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길을 그러니까요. 가져갈 것인가에 네. 따라서 올해 주식시장이 보여주듯이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은 당분간 계속 좌우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는 미중간의 무역 분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극화되지 않는다면 뭐 지표들도 좋아지면서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욱더 악화된다면 좀 침체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좀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게 FOMC 회의 아니겠습니까? 25b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중요한 게 점도표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이번에도 점도표는 아마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리를 이제 긴축해야 한다는 것과 완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 폭이 미 연준 위원들 사이에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네. 같은데요. 결국은 중간값이 어디로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지난 7월 말 FOMC 회의에서도 미 연준의 보팅 멤버, 투표 member 10명 가운데서 2명은 동결을 주장한 바 있고요. 그 뒤로도 이 2명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표 정도는 금리 동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반대로 50bp 인하를 주장하는 미 연준 내 인사들도 그 시각을 지금 계속 바꾸지 않고 있어서 네. 50bp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나머지 4분기 두 차례 회의에서 25bp씩 두 번 더 인하를 얘기를 주장하는 시각도 이번 점도표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점도표에서는 금리가 동결이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점도표상에서 중간값이 어디로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제 생각할 때는 7월에는 이번 9월 달에는 25bp 금리 인하에 의해서 최소한 4분기 두 차례 FOMC에 의해서 한 번 더 인하하는 쪽에 중간값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네. 정도라면은 FOMC 회의가 시장에 어떤 큰 실망을 줄 여지는 적겠다.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융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우리 시장 전략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반등 장세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1900선까지 일부 깨진 적도 있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2000선까지 올라왔지만은 올해 당초의 박스권, 우리 시장의 박스권은 1900에서 2250이, 2000선에서 2250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 시장의 반등은 2100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 9월 달 정도에는 그런 어떤 반등의 모습 2100선 정도까지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다만 이제 2100선에 올라간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10월 달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안 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갈지를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데 4분기 연말 쪽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아직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네. 10월의 흐름을 보고 나서 11월, 12월 연말 장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10월 시장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또다시 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대응책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